자, 마지막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은 안 불러도 될 것 같고요. 자, BNX 사이트의 상단 메뉴 구현인데 정답 예시 1번 먼저 볼게요. 얘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를 다 판단을 해야 돼요. 일단 지금 위에 영역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포인터가 바뀌고 있죠. 이렇다는 건 A 태그로 구성되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바뀌고 있네요. 실제 BNX 사이트는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까지 경계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포인터가 바뀌고요, 여기서부터는 안 바뀌어요. 얘는 이제 메인 페이지 가는 기능은 여기는 안 바뀌니까 이쪽이나 여기나 똑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홈페이지 안에 로고를 눌러보면 메인 페이지로 가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얘도 똑같이 그런 게 되어 있는 건데, 얘는 이 사이트의 여백을 잡아 놓은 거예요. 얘를 줄여서 보면 애초에 사이트가 지금 여기까지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만큼은 그냥 빈 공간이에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나중에는 이런 것도 맞춰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건 좀 무시를 하고 예시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도 바뀌고 있으니까 이 한 줄이 다 A 태그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로고 만든 다음에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마우스 안 바뀌죠. 그렇다는 얘기는 A 태그는 아닐 거고 그냥 구성을 맞춰주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제가 A 태그 하나를 만들어서 BNX 라고 넣어줄 겁니다. 아까 했던 대로 얘를 이것처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A 태그한테 컬러 블랙 넣어줄 거고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해줄 거고, 폰트 웨이트 볼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한 5rem 정도로, 그리고 텍스트 트랜스폼 우퍼케이스, 저는 소문자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레터 스페이싱 얘가 아까 -7 정도 했었죠.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한 건데, 자, 얘처럼 하려면 얘 지금 그 사이트 이 화면에 어디 위치하고 있어요?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우리 화면은 여기 이만큼으로 좀 작으니까 한 이쯤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얘를 정렬을 하라는 건데, 얘를 어떻게 정렬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A 태그의 디스플레이는 뭐예요? 얘는 이제 인라인이었는데, 인라인은 글자화죠. 얘는 글자로서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정렬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간단하게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하나, div 태그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div한테 센터 정렬해라,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얘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얘는 div로 감싼 다음에 div한테 가운데 정렬 시켰죠. 그러니까 A 태그가 지금 div의 자식인데 이 A 태그 자체가 글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정렬이 됐어요. 그죠? 근데 얘는 여기만 포인터가 바뀌죠. 이 영역만, A 태그 영역만. 근데 A 태그 영역은 어디에요 지금? 이만큼이죠. 이만큼만 바뀌는 거예요, 포인터가. 근데 얘 보면 포인터가 여기도 다 바뀌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다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A 태그의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일단 바꿔놓고 얘한테 너비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이런 걸 줍니다. 자, 그러면 인라인 블럭을 만약에 안 했어요. 그럼 인라인 A 태그는 기본적으로 인라인이기 때문에 너비가 안 먹죠. 그래서 너비를 지정을 했지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라인 블럭을 주고 너비를 지정했더니 늘어났을 거고, 그럼 이제 얘가 움직일 공간이 생겼으니까 이 안에서 정렬을 해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여기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그럼 얘를 1000으로 늘리고, 얘를 뭐 라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픽셀을 맞춰가면서 해야 될까요? 뭐 얼추 지금 가운데 정렬이랑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이거는 정교하지 못해요.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이런 방식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비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화면이 차지하고 있는 이 너비를 이걸로 맞출 수 없어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너비를 지정하지 않아도 이만큼을 알아서 차지하게끔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게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 한다면 얘는 이 화면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겠죠. 이러고 나서 백그라운드 컬러만 지워놓으면 감쪽 같잖아요. 이제 여기 빈 영역에도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BNX 로고는 만들었고 이거 만들어야 돼요. 이거 얘는 좀 복사를 해서 가져올게요. 자, 얘를 놓고 보면 일단 랩이라고 하는 태그로 감쌌고 여기를 좀 줄바꿈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만들어 놨는데 얘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가운데 정렬도 해야 되고요. 이런 그 글자 크기나 이런 것도 좀 늘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간격, 이 버티컬 바랑 이름이랑의 간격, 얘도 맞춰줘야 되겠죠.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가운데 정렬부터 좀 할게요. 내비 얘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면 가나요? 얘는 갈까요? 자, 텍스트 얼라인 센터, 텍스트 얼라인 속성에 대한 특징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비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줬다라는 건 내비가 가지고 있는 글자들을 가운데 정렬하겠다라는 거였죠. 지금 내비의 영역은 어디까지예요? 이만큼이죠. 그러면 내비가 가지고 있는 글자들은 얘네죠. 얘네를 가운데 정렬하겠다. 그럼 얘네가 이만큼 오겠네요. 실제로 오죠. 이게 왜 동작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텍스트 얼라인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을 주는 태그가 가지고 있는 글자들을 가운데 정렬하겠다 라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더 줄게요. 폰트 웨이트 볼드, 글씨를 좀 굵게, 얼추 형태를 띄웠어요. 조금만 키울까요? 폰트 사이즈를 1.5 REM으로. 이거는 너무 크네. 1.2 1.1 이 정도만 좀 키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간격, 얘네 띄워줘야 되니까 이 간격 띄울 수 있는 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지금 여기 보면 한 칸씩은 띄워져 있죠. 이 한 칸씩 띄워져 있는 이유는 이 줄바꿈 때문이에요. 얘가 이렇게 붙으면 얘도 붙어요. 이 줄바꿈 때문에 한 칸이 떨어진 건데, 근데 우리가
띄어쓰기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다 공백 막 열심히 해도 어차피 얘는 안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대신 할 수 있는 거 배운 거 뭐였죠? %, MBSP 얘를 줄바꿈을 해서 하죠. 한 3개씩. 그리고 이 밑에도 이렇게 이러면 떨어졌죠. 그럼 지금 정답 예시랑 봤을 때 거의 똑같지 않나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거의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체크한 다음에 내 걸로 와서 이거를 그냥 배운 대로 활용하고 만드는 거, 이게 다 연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복습을 하실 때에도 이런 걸 그냥 하나 정해놓고 따라 해보시면 돼요. 내가 아는 선에서 얘를 개발자 도구를 눌러서 이렇게 까보면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활용되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까서 얘랑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스킬들을 활용해서 얘랑 비슷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용되어 있는 이걸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스타일도 나와요. 뭐 사용됐는가, A 태그 눌러보면 A 태그에 쓰인 스타일도 다 나오거든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이런 간단한 페이지들은 따라 만드는 거, 똑같이 만드는 거 그냥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네이버 페이지를 열어놓고 여기서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냥 이것만 만들어 보겠다 하면 사실 얘도 이렇게 메뉴를 딱 골라놓고 여기서부터 따라가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다 붙여넣기 해가면서. 근데 이런 페이지는 CSS가 엄청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넣는다고 이것처럼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실제로 JS, 자바스크립트도 활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얘랑 똑같이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거를 만들어 보겠다 하면은 내가 아는 상식 선에서 해보세요. 내가 아는 스킬들 선에서. 그리고 좀 더 이런 거는 혹시 기능이 없나 하는 게 있으면 검색을 해보는 거죠. 어디서? W3 스쿨스에서. 여기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됩니다. 프론트엔드 쪽은. 개발자 도구를 켜서 셀렉트 모드 하는 거는 아시죠? F12 누르고 여기 화살표 이거 누르고 선택하면은 그 선택한 엘리먼트 골라지는데, 얘를 그냥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C 누르시면 셀렉트 모드 켜진 상태로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실무 나가면 이거 엄청 많이 써야 돼요. 이제 그 STS나 이클립스 같은 걸 활용해서 코드를 짜다가 문제가 생기면 디버그를 하죠. 우리가 디버그 모드로 이제 체크를 하는데, 웹으로 웹 프로젝트를 구현했을 때는 사실 웹상에서는 웬만하면 다 이 개발자 도구로 검사를 해요. 여기도 소스를 까볼 수가 있고요. 이런 거 소스 까봐서 요 안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수 있어요.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서 실행해보고 여기서 멈췄을 때 여기도 똑같아요. 디버그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넘기는 거 있어요. 넘겨보면서 이 상황에선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또 콘솔로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개발자 도구는. 자, 일단 첫 번째 정답 예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데 각 아이템 사이의 너비가 동일하게 해달래요. 얘는 세 번째랑 같이 볼게요. 얘는 아이템 사이의 너비가 동일하게 해달라고 한 거고요. 얘는 아이템의 너비가 동일하게 해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템 사이의 너비는요, 이 글자랑 버티컬 바
이 간격을 일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템 너비가 동일하게 해달라는 건 애초에 이 아이템이 차지하고 있는 이 영역, 이 크기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얘도 개발자 도구 까서 보면요, 지금 120이죠 120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게 너비거든요. 이 아이템이 차지하고 있는 너비인데 이게 높이고 120, 120, 120, 120, 120, 120, 120이에요 근데 이 정답 메시 2번 같은 경우는 얘를 까보면 얘는 애초에 하나로 되어 있네요. 따로 안 되나? 하나로 묶여 있어서 따로 확인이 불가능한데 이렇게 되어 있구나. 어쨌든 지금 여기랑 이만큼의 영역이랑 이만큼의 영역이 분명한 길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너비만 일치하게 해달라는 게 정답 메시 2번이고, 애초에 이 사이즈 자체를 일치하게 하는 게 3번이에요 2번부터 하고 조금만 바꿔서 3번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얘는 다 지울까? 좀 활용할 만한 거는 활용을 하지 말죠. 그냥 다 지워서 하죠. 다 지우고 자, 그리고 정답메시 2번 같은 경우 보면 마우스 올렸을 때 포인터로 안 바뀌어요. 지금 밑에 위에 다. 그렇다는 얘기는 A 태그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div 하나 만들어 놓고 bnx 넣어주고 div한테 폰트 사이즈 그리고 폰트 웨이트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그리고 레터 스페이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픽셀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얘도 REM을 쓸 수가 있어요.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폼이죠. 네. 왜 안 먹나 했네. 얘를 더 늘리면 더 줄어들고요. 한 요정도 해놓고, 자, 그리고 얘도 가운데 정렬 해야 돼요. 얘 가운데 정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면 가운데 정렬 될까요? 네, 됩니다. 왜냐면 div가 가지고 있는 글자를 가운데 정렬 하겠다라고 했는데 div가 가지고 있는 글자가 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div의 영역은 이만큼이니까 이 안에서 이 글자가 움직일 공간이 있으니까 가운데로 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얘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얘도 아까처럼 내비에 담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줄바꿈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답 예시 2번처럼 이 간격을 일정하게 줘야 돼요. 이만큼. 우리가 좀 전에는 MBSP를 사용해서 간격을 일정하게 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당연히 그게 아니겠죠. 너비를 MBSP 말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섹션으로 감쌀 거예요. 얘를 섹션으로 감싸면 이제 얘를 버티컬 바가 들어있는 이 섹션을 활용해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긴 있는데 문제는 올라갔죠. 얘를 이렇게 다 적용을 시킬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할 거예요. 근데 이러면 줄바꿈이 다 됐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럼 줄바꿈을 안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줄바꿈을 안 하려면 내비 자식으로 있는 섹션한테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줘야겠죠. 얘는 사실 지금 섹션이라는 게 다른 데서 안 쓰이니까 이렇게만 해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맞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일단 한 줄로 바뀌었는데 얘 또 이만큼 와야 되죠. 가운데 정렬해야 되니까. 얘는 텍스트 라인 센터를 어디다 줘야 돼요? 여기다 주면 될까요? 자, 이걸 고민이 될 때는 입혀보는 거예요, 옷을. 얘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어딘가. 지금 골드는 이거 조그만한 거밖에 없죠. 요 안에서 텍스트 라인 센터 돼도 의미 없겠네요. 그러면 얘가 아니라 부모한테 텍스트 라인 센터를 줘야 되겠죠. 근데 섹션은 디스플레이가 블럭 아닌가요? 이거 왜 정렬이 됐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인라인 블럭으로 바꿨으니까. 얘는 이제 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섹션으로 감싸고 있는 버티컬 바도 정렬이 되는 거고, 이 브랜드는 애초에 내비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맞으니까 당연히 정렬이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인라인 블럭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일단 모양은 만들어 놨어요. 모양은 갖춰 놨는데 이제 간격을 일정하게 맞춰줘야 돼요. 여기가 떨어지게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아까 이거 입혀봤을 때 이 영역이 이만큼이잖아요. 이 영역을 넓혀주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섹션에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한테 너비를 50픽셀로 줬어요. 이거 인라인 블럭이니까 너비 먹을 거고. 그럼 어때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색깔만 없애버리면 이제 그럴싸하게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 하나 줄까요? 폰트8 볼드. 그리고 폰트 사이즈 1.1배 정도. 이러면 해결 되는 거죠. 이런 거 문제를 보고 정보 뽑아낼 수 있는 거 뽑아내고 내 거에서 해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큰 고민하지 않고도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 볼게요. 각 아이템의 너비가 동일하게 해달래요. 얘는 아까 이만큼씩이 동일해야 된다 그랬죠? 까봤을 때 얘는 120이었잖아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다시 돌려놓고 얘를 이번에는 얘를 섹션으로 묶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CSS 줬던 거 아직 안 바꿨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먹고 있는 거죠. 너비가 50이라 지금 여기 깨진 거 보이시나요? 글씨 침범하고 있는 거.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한 거냐면 색깔 입혀보면 돼요. 그러니까 글자가, 텍스트가 섹션 안에 들어있는데 섹션의 크기가 50밖에 안 돼요. 근데 글자가 50을 넘어간 거죠. 삐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겠죠? 아까 우리가 봤던 120 픽셀로 늘려주게 되면
이 섹션의 영역이 늘어나게 될 거고, 색깔만 지우면 얘는 동일해지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이 BNX랑 이 밑에 있는 상단 메뉴가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BR 한두 개 넣으면은 떨어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div 하나 만들어 놓고 div 말고 아티클로 할까요? 아직 사용 안 한 게 아티클이니까 아티클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아티클한테 높이 한 100픽셀 주면 떨어지겠죠. 왜냐면 아티클이라는 박스가 여기 영역을 이만큼 먹고 있을 거니까 눈에 안 보이겠지만 밀고 있는 거죠. 이 박스가 하나 추가가 됨으로써 위아래가 밀린 거죠. 이런 것도 사용이 가능할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마 진도를 못 나가겠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마진, 패딩 이런 걸 활용하면 더 간단하게도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죠. 얘 같은 경우는 일단 A 태그가 맞네요. 이번에는 여기가 포인터가 안 바뀌고 있으니까, 이 로고만 바뀌고 있으니까 얘만 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밑에 이번에는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이 바뀌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바둑판 100개짜리 문제 풀었었죠? 그거랑 유사한 건데, 자,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그리고 포인터가 바뀌고 있으니까 A 태그일 거고. 자, 일단은 A 태그 하나를 만들 건데 BNX 또 만들어 놓고 A한테 폰트 사이즈 ORM, 그리고 폰트 웨이트 볼드,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그리고 텍스트 트랜스폼, 얘를 오퍼케이스, 그리고 컬러 블랙, 그리고 레터 스페이싱 얘도 마이너스 0.3rem. 자, 지금 로고 만들었죠? 아까 전에 첫 번째 문제 풀 때 우리가 얘를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 얘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꾼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였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마우스 포인터가 다 바뀌잖아요. 근데 얘는 예시는 옆은 안 바뀌고 있으니까 이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얘가 아니라 얘를 div 같은 걸로 하나 감싸서 감싸놓고 div 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면 A 태그가 글자니까 가운데 정렬이 먹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복사를 좀 해올게요. 이번에도 내비로 감싸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일단 얘가 가운데 정렬도 돼야 되고 글자 크기 조금 커져야 되고 폰트 웨이트 볼드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얘네들 간격, 지금 얘를 봤을 때
이 간격이 일정한 거예요? 아니면 이 간격이 일정한 거예요? 얼추 봐도 지금 얘는 글자 개수가 많으니까 여기가 좁죠? 얘가 일정한 게 아니라 이 영역 자체가 일정한 거겠네요. 그럼 우리가 했던 방식 중에서 뭐가 있었죠? 얘를 섹션으로 감싸는 거, 그래서 너비 지정해주는 거,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걸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얘는 지금 A 태그잖아요. 그쵸? 얘는 A 태그니까 이거 말고 이번에는 A 태그를 한번 A 태그로 감싸보죠. 얘를 A 태그로.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얘 왜 이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 A 태그한테 이거 A 태그 맞춰주려고 이런 거 해놨는데 얘도 A이기 때문에 먹은 거죠.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한테 영향을 안 주게 하려면 얘를 콕 집으면 되겠죠? 근데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A 태그들이 파란색에 밑줄이 생겼죠? 그럼 이거 없애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비에 자식으로 있는 A가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해야 될 거고, 컬러 블랙 해야 될 거고, 그쵸? 그래야 이거 사라지니까. 근데 얘는 지금 중복되고 있죠. 여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중복이 되고 있어요. 사실 여기 폰트 웨이트 볼드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3개 중복이 되고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좀 묶어서, 그죠? 순서를 맞춰서. 그러면 이만큼, 이 3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이렇게 써줄 필요 있을까요? 얘를 잘라내게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얘는 없어도 먹잖아요. 이거 어차피 A한테 명령한 거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도 할 거예요. 할 건데 지금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제 나중에 좀 나중에 가면은 노멀라이징이라고 배울 겁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가 뭐냐면, 일단 이거 빼고 이거 2개가 A 태그의 노멀라이즈인데, A 태그를 그냥 만들었을 때 파란색에 밑줄 그어져 있는 이거 꼴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기본 텍스트로 보이도록 만드는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 2개죠. 이거 2개를 A 태그의 노멀라이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중에는 이 뭔가 CSS를 작성을 할 때 맨 상단에다가 A 태그 노멀라이징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A 태그 뭐 몇 개를 만들든지 간에 다 이런 일반 텍스트처럼 나오겠죠. 그런 작업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이런 방식을 쓰지 마시고 그냥 따로따로 넣어주세요. 현재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얘네 가운데 정렬도 해야 되니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긴 줘야 되는데, 또 어디에 줘야 되죠? A 태그에 주면 되나요? 고민될 때는 항상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보세요. 백그라운드 컬러 혹은 보더,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 열심히 줘봤자 의미 없겠죠? 그럼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줘야 된다. 여기가 아니지. 내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도 아예 줄바꿈을 좀 해줄까요? 여기야 좀 떨어지게끔. 자, 그러면 얼추 모양은 다 갖췄고, 자, 여기서 이제 더 해야 될 거, 간격 맞추는 거.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우리 이 A 태그 대신에 섹션 사용했을 때 섹션의 너비 그냥 바꿨죠. 근데 여기다 너비 주면 되나요?
이거 안 먹잖아요. 왜? A 태그의 기본 디스플레이는 인라인이니까. 인라인은 위드, 너비 높이, 마진 패딩 이런 거 안 먹을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 너비를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라인이 아니면 되겠죠? 인라인이 아니면 된다라는 건 뭐 블럭으로 바꾸면 되나요? 그럼 난리가 나는데? 그럼 블럭도 아닐 거고, 얘는 인라인 블럭이겠죠? 그래야 원래 인라인의 속성을 다 유지하면서 너비가 먹게 될 거니까. 그쵸? 폰트 사이즈가 안 들어갔구나. 자, 그러면 얼추 모양도 갖춰졌고, 이제 남은 게 이거네요. 이거 마우스 올라갔을 때 색깔 바뀌는 거. 우리 좀 아까 호버를 배웠죠? 얘는 지금 마우스가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자, 먼저 이걸 해볼게요. 일단 내비한테 호버를 주고, 이 자식의 A, 얘가 컬러가 레드로 바뀐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비는 지금 어디에요?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 하나 입혀보면, 내비는 이만큼이네요. 아, 이거 내비 A구나. 여기 말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하나 입혀보면 내비는 지금 영역이 어때요? 이만큼이죠. 그러면 이거, 이게 하필이면 또 레드네요. 제가 그린으로 해놓고 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비 영역 어딘가에 마우스 올라가면 A 태그들 다 색깔 바뀌는 거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니겠구나. 호버를 옮겨 보는 겁니다. A 태그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A 태그 영역은 핑크로 줘놓고, 이건 이제 지울게요. A 태그 영역은 이만큼이래요. 그럼 저만큼의 영역 어딘가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레드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면 이 공백 부분만큼은 마우스가 올라가도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는 더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런 것도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냥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색깔 빼야죠. 참, 이래야 이제 감쪽 같아지는 거니까 이거까지 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 태그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배울 거고요. 그리고 마진 패딩에 대해서도 하나 배울 거고, 그리고 또 다양한 개념들을 나갈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새로 배우는 것들 사실 어려운 거는 딱히 없죠. 이제 그냥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헷갈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많이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늘 거예요. 프론트엔드는 정말 심도 있게 들어가면 얘도 무궁무진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잠깐만요. 이게 트렌딩이었나? 자, 이거 우리 코드펜인데 여기 6월 월크 말고 트렌딩 쪽으로 오시면 뭐가 다양하게 있어요. 뭐 이런 거 하나 눌러 보시면요, 어떤 걸 볼까?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들어가 보시면 얘네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코드를 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이세요?
움직이는 거. 이거 다 이걸로, 이거 3개로만 한 거예요. 다른 코드 없어요. 이거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좀 더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볼까요? 이런 거. 얘는 심지어 HTML 태그도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랑 CSS 밖에 없네요. 이런 거. 이거 사실 조금만 더 배우면은, 여러분들도 머리 좀 쓰면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생각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 프론트엔드 쪽 영역도 파고들다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린 건 좀 간단한 것들이고, 좀 더 이제 화려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했지? 라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프론트엔드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 개념, 사용법 정도만 익히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건 굳이 몰라도 된다 싶은 것들은 다 스킵을 좀 할 거예요. 빨리 진행을 하고 JSP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수업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느껴지셔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복습하면서 좀 더 알아가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그럼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가 아니죠, 수요일날 이미지부터 해서 새로운 개념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